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행보에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여야는 총선 앞 개혁을 다짐하면서도 탄핵 전국 속 정면 충돌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재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 위원, 임세은 민주당 국민소통위 상임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제 이준석 신당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역 중에서도 함께할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어제는 천하용인 네 사람과 이야기도 하고 있었는데 창당이 좀 가셔도 되는 겁니까? 아직 총선까지 변수가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그래도 창당이 조금 구체화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그 천하용인은 원래 이준석 전 대표의 세력으로 분류되던 의원들이어서 지금 회동이 크게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말하고 있는 신당의 지지율이 좀 허상에 가깝다. 그래서 신당에 합류하는 것은 조금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어서 이런 천하용인 그 의원들 중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했을 경우에 다 합류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이 천하용인의 합류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창당을 구체화시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어쨌든 다른 당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신당이 이른바 민주당 내 비명계도 흡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아예 안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른바 이준석 신당이라고 하는 그 신당이 저는 과연 실제로 창당이 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당을 창당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과 또 많은 분들의 그 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른바 발기인 모집도 한 5천 명 정도가 돼야 창당이 가능하고 실제로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과연 창당할 수 있겠냐라는 저는 좀 의구심은 사실은 있는 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가 실은 군부를 사실 떼고 있으면서 당의 개혁을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천하용인 이 네 분 친분이 원래 있는 분들이긴 하지만 만났을 때 이제 이른바 세를 과시하려는 모양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 말씀이 이기인 대표 같은 경우도 당내 인사들이 연락이 많이 온다고 한다라고 이제 전언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당내 어떤 인사가 이준석 대표에게 연락을 했고 가겠다는 의사 표현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준석 대표도 이른바 이제 여기저기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 관심 끌기로 하는 것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잘하는 것들이 그동안 있었죠. 예를 들어 선거철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분리할 때마다 내부 이른바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이른바 내부 비판을 하면서 당의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고 이른바 극적인 화해를 하면서 지지율을 올렸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겠지만 대선 때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여러 가지 이제 분란처럼 보였던 일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그 당시에 잠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디 막걸리 회동인가요? 해서 윤석열 그 당시 후보와 마주 보고 포옹을 하면서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고 그게 지지율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대표도 됐었고 선출도 됐었기 때문에 이 당은 본인 주인의식이 약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굴러들어온 돌이 아니냐라는 인식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자정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의 하나 또는 이런 분란이 있는 국민의힘을 어떻게든 다시 한번 화해의 모습으로 다시 재탄생하려는 시도는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은 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즉 이준석 전 대표의 큰 그림이다. 즉 화해가 결과적으로는 돼서 포용되는 모습이 나올 거다라는 시각이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그 국힘에서 선거 직전에 그 선거판에서 좀 핵심적인 직위를 맡긴다거나 이러면 창당 이야기는 다시 들어가고 다시 국힘으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원외로 4선 계속해서 의원직을 맡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정치인으로서 이어나가기 조금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그 전략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 그런 가운데 대구 출마 가능성을 또 시사를 했습니다. 어려우니까 도전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크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계속 대구를 언급하는 것은 아무래도 대구라는 지역이 보수 진영에서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파급력은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층은 뭐 2030 세대 이대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구 지역이 그렇게 청장년층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지금 출마가 뭐 거론되고 있는 중남구 같은 경우에는 또 20, 30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수 색채가 강한 그 대구 지역에서 이준석 대표를 얼마나 지지할지 그것은 의문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선거라는 것이 내 뒤에 이만큼의 세력이 있다. 내가 이만큼 표몰이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그런 면에서 계속 내가 이만큼 몰이를 할 수 있다. 대구 지역에 나가서 표를 모아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몸집 불리기를 계속해서 나중에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한 밑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당 얘기긴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 뭐 대구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큰 그림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대구도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비례 정당에 올인을 해라. 만약 이준석 신당을 차리게 되면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홍준표 시장 자체도 2020년에 무소속으로 대구에서 당선이 된 선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이제 이른바 공천 파동 때문에 이제 배제가 되었을 때 대구에 가서 당선이 되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치를 봤었을 때 이준석 대표도 대구에 가면 못하리라는 법은 없다고 봐요. 근데 다만 어떠한 모양새로 어떻게 가냐. 명분 없이 그냥 내가 대구 가겠습니다 하고 본인이 그동안 공을 들였던 노원을 버리고 간다는 모양새를 취하면 아마도 대구 시민께서 심판을 하실 건데 어떤 뭐 주어진 명분이 있고 뭔가 본인이 아마 명분 찾기 아마 만들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대구를 가면 뭐 파급력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대구에 있는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는 힘은 있다고 보고 특히나 지금 대통령실에서 있는 뭐 여러 가지 관계자들이 지금 총선 준비를 위해 사표를 던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대구를 출마할 거다라는 여러 가지 이들이 파다해요. 특히 이제 검사 출신들이 뭐 대구를 갈 거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지금 대구에 있는 현역 의원들조차도 지금 여러 가지 뭐 셈법이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흔들기 정도는 하고 파급력은 무시하지 못할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준석 신당이 뭐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이제 가시화되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얘기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계속해서 이제 파급력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양당에서 누가 또 참여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파급력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그럼 각 당에서 만약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질 때 참여할 사람이 어느 정도 다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들을게요. 국민의힘에서 만약 이준석 신당이 나온다 그러면 당내에서 함께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크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뭐 이준석 세력으로 분류되고 있는 천하용인이라든지 이현주 의원이라든지 뭐 그 정도 선에서 그칠 것 같고요. 리스크를 감수해 가면서 신당에 합류할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2030 이대남을 뭐 대변을 하고 있고 중도나 호남 이런 표심을 잡고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도 크게 사실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정 부분 대선 승리의 이대남 전략이 먹혔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 국힘의 중도층 표가 이준석 전 대표가 국힘의 중도층 표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정치권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그때 20대 중반의 치기 어린 모습으로 설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10년이 지나고 정치권에 계속 있다 보면은 조금 성숙하고 그런 모습,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여전히 동료 의원들이랑 설전을 벌이고 비꼬고 조롱하는 그런 멘트들을 계속 내놓음으로써 속 시원한 사이다 발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왜 저렇게까지 하지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힘에서 무당층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이 있고요.
그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신당을 창당했을 때 그 사람 그 대표를 따라가려면 뭔가 그 인성이나 그 신당의 가치관에 공감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의원들이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함께할 의원이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대표가 이제 보수만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고 민주당의 사람들도 만났다라는 네.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그럼 민주당에서는 과연 만들어지면 함께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미 약간 공공연하게 얘기하신 분이 있으시죠. 이른바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한 달 내에 거취를 표명하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아마 이준석 대표도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이제 비명이 모이고 비윤이 모이고 여러 가지 이제 비들만 모이게 되면요. 그 당은 B급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만들어진다면 그 얼굴과 명분이 중요한데 어디서 반대만 하는 사람들, 이 사람 싫어서 나왔어요 한 사람만 모이면은 어떤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명분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준석 대표가 뭐 말을 이렇게 막 빠르게 하고 막 이렇게 의원들과 뭐 말싸움도 하긴 하지만 전 상당히 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비명, 비윤, 뭐 비비비만 모여서 이렇게 당을 만든다 하면은 저는 이준석 대표는 실패작이라고 보고 아마 그런 식으로 당을 만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게 국민의힘이라는 애정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고쳐 쓰려고 아마 애를 쓰려고 노력을 할 건데요. 아마도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치기 어리고 미성숙하다 하는데 그런 치기 어린 미성숙한 분을 당대표로 민주적 절차에 선발한 게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바뀌어야 하는 게 저는 우선시라고 보고 지금 본질이 지금 자꾸 신당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요.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안 바뀌니까 고쳤을 수 없으니까 자꾸 신당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왜 바뀌지 않고 왜 고쳤을 수 없냐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단 한마디도 쓴소리를 못하는 이런 지도부와 이런 집권 여당의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못 고치고 여기서 계속 신당 얘기하는 거는 저는 본질이 좀 잘못된 것이고 그게 바로 이제 이 정치의 불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우선 뭐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파급력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뭐 전망이 엇갈리는 분위기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국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여론조사에서도 그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에 더 큰 타격이 갈 것이다라는 여론조사가 뭐 발표되기도 했었는데요. 어차피 지금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그 세력은 윤석열 정부에 크게 호의적이지 않은 세력이기 때문에 선거가 치러진다라고 하면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 그 표심은 그 국민의힘에 어차피 올 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표들은 어차피 민주당에 일정 부분 가는 표들이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에서 무당층을 끌어안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여서 크게 파급력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준석 대표가 계속 이런 식의 행보를 보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집을 불려서 계속 자기 세를 과시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상황 판단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로 계산된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급력은 크게 높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오히려 민주당에 타격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어떤 일부의 조사도 있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신당, 그다음에 민주당, 그리고 그 윤석열 신당이라는 그 당의 이런 비교표가 있었는데요. 가장 낮은 기록을 한 것은 윤석열 신당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준석, 유승민 신당은 한 20% 가까이,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하면 이게 또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까 20% 가까운 수치를 보였고 윤석열 대통령 신당은 오히려 10%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무엇이냐면 아까 분명히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싫지만 민주당도 싫어서 억지로 지지한 분도 계실 거예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좀 비판의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랑 회초리를 좀 들고 싶다 하는 분들은 아마 이준석 대표 당이 생기면 갈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민주당에서 크게 두 자릿수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 수치를 통해서 봤고요. 오히려 윤석열 신당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10% 초반. 이 말은 즉슨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그 간판을 갖고 어떻게 어거지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 정부를 붙들고 있는 수치가 저는 이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이준석 대표가 당을 만들게 되면은 적어도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을 흔들고 방해는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마 그 방해는 민주당에 가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투표를 가게 되면 국민의힘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보고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른바 여당 안에 야당이라고 했던 분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명박 대통령 이 MB계가 모조리 공천에서 떨어지는 그런 사태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도 저는 신당을 차리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지만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 파급력은 오히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께 그 파급력이 갈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뭐 선거를 앞두고 나서는 항상 이제 혁신하겠다라는 게 양당에서 나온 얘기고 그 중에 하나가 험지 출마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앞서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바뀌어야 될 국민의힘이 잘 안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혁신위원회 얘기를 함께 하시면서 험지 출마론까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국민의힘이 안 바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혁신안이 지금 예상보다 강도 높은 수준으로 수위가 센 수준으로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조금 당황할 정도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이 센데요.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이준석 대표도 만나고 홍준표 시장도 만나고 강기정 광주시장도 만나고 하면서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혁신이 말 그대로 혁신안이라고 할 만큼 거침없는 안들을 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혁신안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못 보이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그 험지 출마라는 것은 의원들의 자발적 결정에 따라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금 총선이 아직 5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뭐 불출마 선언이나 험지 출마 선언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 같아 보여요. 통상적으로도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안 심사가 끝나고 그 한 12월, 1월 정도 됐을 때 가서야 불출마 선언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움직임을 기대하기에는 이른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무 감사도 남았고 그 공천 작업이나 선대위 작업 이런 것들이 남았기 때문에 우선은 혁신안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검토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 혁신위에서 내는 혁신위 안건들을 계속 보고를 받고 있고 계속해서 존중을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민주당한테 질문을 드리면 좀 전에 혁신안 나오고 있으니까 좀 더 봐야 되는데 아직 안 되는 거 아니다 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혁신안을 뭐 이것저것 내셨어요. 처음부터 뭐 공매도 얘기도 나왔고 뭐 김포시 편입도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혁신위원회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역 의원들이 가장 중요한 게 다음 총선에 내가 공천을 받냐 안 받느냐입니다. 그러니까 험지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일단은 이 혁신위원회가 지도부가 아니고요. 공천관리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뿐인 혁신위인 것이죠. 말로는 뭘 못합니까? 험지 너 나가라, 여기 하라. 근데 정작 이제 그 공천 시즌이 되면 권한이 있어야 자를 수도 있고 누굴 붙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말로는 많이 할 수 있어요. 험지 출마 누구 해라, 중진 그만둬라, 은퇴해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연결은 되지 않는다. 그냥 메아리처럼 그냥 외치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국민의힘도 뭐 대구에 계신 분들이나 이렇게 중진 의원들이 밝혔어요. 그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특히나 뭐 스타 의원님들, 뭐 김기현 대표라던가 성함 죄송합니다. 주용 의원님이라던가 어디 수도권을 나와라 얘기했지만 그분들이 간곡하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는 말만 하지만 정작 거기 당사자들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결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양당 마찬가지로 좀 봐요. 네, 여기서 더 질문 드리면 결과적으로 권한 없어서 다 안 받아줄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해명까지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험지 출마 이야기가 민주당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친명계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특히나 또 그 이재명 대표가 인재위원장 맡고 지도부가 다 친명계로 꾸려지면서 뭐 비명계의 공천 불이익을 가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당내 갈등이 있고
험지 출마에 관한 이야기는 뭐 민주당도 크게 국민의힘 입장이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도 이제 지도부 험지 출마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명계뿐만 아니라 친명의 김두관 의원까지 동참을 한 상황인데 좀 상황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명백하게 시스템 공천이 이제 딱 명백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이렇게 되어 있어서 누구 보고 뭐 험지 나가서 해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경선입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이런 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동일 지역 3선 제안이 김은경 혁신안에서 제출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른바 동일 지역 3선 이상인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민주당에서 우호적인 지역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개개인의 능력 덕분에 3선을 하는 분들 계시지만 뭐 대다수가 그분이 민주당의 우호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된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김은경 혁신 안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3선 이상 정도 그 지역에서 봉사를 했으면 어쨌든 민주당에서 더 필요한 부분에 가서 어떻게 보면 당을 위해서 좀 개혁을 하라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지만 사실 김은경 혁신안이 지금 온데간데 사실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현역들의 이런 기득권 카르텔이 여전히 공고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정치 개혁의 문제고 사실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굉장히 큰 과제죠. 사실 이거는 당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개혁의 과제라고 보고요. 저희 그 지도부 같은 경우는 뭐 면면을 보시면요. 저희 모두가 친명이 아니라요. 거기 비명, 반명도 계세요. 실제로 뭐 이렇게 성분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인터뷰 내용이라던가 여러 가지 등을 봤을 때 지도부가 그렇게 친명일색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른바. 그리고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어쨌든 대표가 공고히 딱 어쨌든 컨트롤을 하고 있으면 대부분의 지도부니 어디는 다 당대표 중심으로 가는 것은 지극히 상식입니다. 그래서 친명이라서가 아니라요. 대표가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가는 것은 그 정당의 상식적인 길로 가는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혁신할지는 정말 다가봐야 어떻게 공천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탄핵을 했다가 탄핵안을 철회했는데 다시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아마도 다시 추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이제 중단하겠다 계획했는데 중단을 하면서 저희가 회기가 이제 끊어졌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제가 상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재부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적인 절차로 재부의를 할 것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들이 너무나도 명백하고 그거는 방송과 이런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당론 그리고 당원의 이런 의견을 받들어서 당연히 재탄핵을 추진할 거다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번 본회의 때 노랑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마저도 포기하면서 이제 저지를 했던 부분인데 재추진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는 민주당이 저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계속 민생 챙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민생과 상관없는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법안들을 계속 통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의제에 오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회법에 보면은 이제 그 탄핵소추안은 보고된 이후에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그 표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고된 때로부터 의제에 오른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나 가처분 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탄핵소추안이라는 것은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나 그 지금 그 검사 두 명. 네,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그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된 사유도 아니고 직무집행에 관련된 사안도 아닙니다. 이동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가짜 뉴스를 척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사유도 사적인 그런 그 이유들은 그 탄핵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리하게 탄핵안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
압도적인 의석을 앞세워서 지금 계속 방해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방해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서 탄핵 소추가 되면은 직무 집행이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방통위원장 업무를 할 수 없게 되고 방통위원이 한 명밖에 남지가 않아서 방통위 업무가 더 이상 진행이 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정섭 검사에 관한 것도 직무가 정지가 되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원석 총장이 격분을 해서 방탄 탄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조금 자중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짧게 해명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동관 위원장을 지키려는 의도가 바로 이제 언론을 장악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이 이 부분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거부를 했었던 노란봉투법과 방송법까지 그냥 통과를 해주면서 이동관 위원장 지키기는 명백하게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고 그것은 바로 언론 장악을 하겠다는 그런 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 탄핵 같은 경우에도요. 손중성 검사 같은 경우는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재판을 받고 있냐? 고발사주 문제고요. 고발사주의 연결 우리가 뿌려진 그곳을 따라가다 보면 고발사주의 중간에는 한동훈 장관이 있고 또 정점에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이런 의혹이 명백한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받고 있는 검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탄핵으로서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 탄핵을 하냐고 물으신다면 범죄에 대해서 비리에 대해서 엄벌하지 않고 수사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탄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지 미리 이런 비리 검사들에 대해서 합당한 죄를 주고 합당한 수사를 했었으면 탄핵까지 갈 것도 없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지금 박문진 이사를 지금 임명했다가 취소했다 이런 일들과 방송법 위반으로 여겨지는 인터넷 신문, 인터넷 방송까지 제재하는 이런 불법적인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맞설 수 있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탄핵으로밖에 맞설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짧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방송장악 그다음에 비리 검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탄핵이다라는 거에 대한 짧은 답변만 듣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재판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미 이준석 검사에 대해서는 손중성 검사에 대해서는 고발도 이루어졌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것이지 탄핵 소추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란 봉투법을 놓고도 여야가 힘겨루기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필리버스터 철회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이 사라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일부터 온라인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서요. 네,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내세워서 얼마나 횡포를 부리고 있는지 국민들이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가 많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철회를 하게 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인 옳은소리를 통해서 국민들께 이 법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지 속속들이 알리고자 60여 명에 이르는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앞으로 더 불법 파업을 조장을 하고 갈등을 조장을 하고 교섭 관계에 혼란을 미치고 또 경제에 혼란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많은 법안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쿠팡 같은 경우도 민노총 탈퇴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참석한 조합원이 95%가 찬성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포스코 지회도 민노총을 탈퇴를 했고 여러 회사들의 민노총 탈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노총이 조합원들의 노동자의 권익보다는 불법 파업이나 정치 투쟁이나 시도 때도 없이 파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무분별하게 기업 운영을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반발이 크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더 만연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안입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나 방송 3법 모두 문재인 정부 때도 다 발의가 됐던 법안들인데 그때는 통과를 시키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거대 그 의석수를 앞세워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저희로서는 이해가 전혀 가지가 않습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그때 못했다고 지금 하지 말라라는 법은 없죠. 그때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방송 3법은 그동안 이 몇 년의 기간 동안 숙성이 되어 왔습니다. 뭐 반대 여론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토론도 과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숙성된 법안이다. 근데 뭐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얘기한다면서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 할 거다라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동관 후보자 지키기랑 바꿔치기 한 거 아니겠어요?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국회에 대한 저는 언제까지 대통령께서 그 본인의 권한을 이용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실지 뭐 저는 알 길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뭐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한다 그러는데요. 국회에서 하시면 됩니다. 국회에서 본인의 그 권한으로 필리버스터 하시면 되지 굳이 온라인에서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공부하려고 시험 보려고 공부했는데 시험이 없어지니까 공부한 게 아까워가지고 온라인에서 했다고 밖에는 저희는 뭐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오셔서 필리버스터 하시고 뭐 온라인에서 국회 일을 보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셔서 필리버스터 국회에서 하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짧게. 그때 못해서 지금도 할 수 없다 이런 게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 당시에 문제가 많은 법안이기 때문에 통과를 안 시킬 겁니다. 두 법 다 기업과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업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크고 위헌의 소지도 있는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불통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지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위원, 임세은 민주당 국민소통위 상임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